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주얼리가 내년부터 온라인 시장을 공략해 판매 마케팅에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돼 연말까지 온라인 판매 전용 스튜디오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주얼리 업체들은 온라인 고객 관리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KCN 금강방송이 지난 3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 이지학 씨의 선행을 보도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이 씨와 어르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켰던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나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실천한 이지학 씨가 모범 시민상을 받아 작은 배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이 내년부터 온라인 소비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연말까지 온라인 판매 전용 스튜디오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고객 관리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주얼리 집적 산업센터. 이곳에 연말까지 온라인 실시간 판매가 가능한 전용 스튜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4억 원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제3산업단지 패션단지와 영등동 귀금속단지, 왕궁 주얼리 제조기업 등 35개 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납품 위주의 생산 체계를 벗어나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생산 공장이다 보니까요. 누가 오다를 주면 이제 그걸 기다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팔아서 수익도 생기고, 그 소매를 파니까 수익이 더 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익산 주얼리 업체들은 별도의 자체 조직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익산 주얼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맡게 됩니다.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고객관리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입 주얼리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익산 주얼리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익산에서 정말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명품을 세계에 잘 팔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익산 전체적으로 보면 주얼리 관련 업체만 150여 곳, 서울, 종로,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주얼리 산업 집적지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익산 주얼리 산업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실행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차 전지 특화산업단지 유치 전북 실행위원회는 어제 도청에서 발대식을 하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 실행위는 재계와 청년 등 90여 개 단체, 100여 명의 실행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종일 위원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운동을 시작한 만큼 실행위원 한 분 한 분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어제 산자부 산업정책실장을 만나 최근 2차 전지 기업 21개사가 5조 2천억 원가량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7개 업체와 3조 8천억 원가량의 투자 협약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나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출석 정지 징계 또는 공개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은 도의원에게 최대 석 달까지 의정 활동비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달 안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구금 상태인 도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는 물론 월정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 기준에 대한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정한 특별당규 핵심 내용은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 유지와 도덕성 기준 강화입니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합니다. 도덕성 기준은 학교 폭력을 부적격 대상에 넣고 부적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학교 폭력과 파렴치 인생범죄,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는 공천 심사 때 10%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병원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확정되면 곧바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당초 1,8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건설 단가 인상 등으로 3,027억 원으로 증액돼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지난 3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한 30대 젊은이의 선행을 보도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켰던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나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실천한 이지학 씨가 모범시민상을 받아 작은 배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군산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빨간불로 바뀌면서 도로에 갇혔습니다. 신호 대기선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이지학 씨가 바로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뛰어가 부축하며 보폭에 맞춰 횡단보도를 걷습니다. 길 위에선 차량들은 파란불이 켜졌지만 할머니가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비상등을 켠 채 경적도 울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졌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로에 뛰어든 한 젊은이의 말없는 배려가 할머니와 도로 위 운전자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준 순간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이 영상은 훈훈함을 남기며 작은 교훈을 심어줬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지학 씨에게 시민의 뜻을 모아 모범선행 시민으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걷기가 불편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없었다며 이상이 못내 쑥스럽다고 웃는 이지학 씨. 평소에 이런 경험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좀 얼떨떨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제 그런 행동들에 있어서 지나칠 것들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강임준 시장은 작지만 작은 실천이 선한 영향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 거다. 이런 문화가 돼야만이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분들한테 우리 군산시에서도 감사의 표시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게 바로 군산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산이 분명히 저는 아름답고 좋은 군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학 씨의 따뜻한 동행에 지켜보던 운전자도 시민들도 뭉클했던 순간 군산시가 주는 표창장이 더 빛나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군산 비안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등표에 부딪혔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사고로 배에 홀로 타고 있던 50대 선장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1인 조업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인지가 어렵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속력 유지, 전방주시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원광보건대와 군산간호대, 군장대가 간호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고 안전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681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2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4명으로 어제보다 463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333명, 군산 74명, 익산 97명 등입니다. 익산 배산체육공원에 생태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익산시는 8억 3천만 원을 들여 2,000제곱미터 규모의 생태 놀이터를 만들고 족구장 인조잔디도 설치했습니다. 생태 놀이터에는 짚라인과 그물망 건너기 등 16개 놀이시설이 갖춰졌습니다. 또 코르크 완충 바닥재와 고무 경계블록, 살균 모래 등 안전을 고려한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제55회 익산예술제가 오는 11일부터 8일간에 걸쳐 열립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익산지회에 따르면 올해 예술제는 익산 문화시민 예술로 하나 되리란 주제로 배산체육공원과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국악과 미술, 사진 등에 걸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자매도시 경주예총의 개막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익산 모현도서관이 오는 13일 작은 도서관 52곳과 함께 작은 도서관 책잔치 한마당을 엽니다. 도서관은 책잔치 한마당에서 어린이 시쓰기 대회,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린이 시쓰기 대회는 모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는 카멜레온 윤미경 작가와 언제 어디서나 자연미술놀이 오치근 작가가 유아 초등학생들과 함께 독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작은 도서관 동아리 버스킹 공연, 먹거리 장터, 북캠핑존 등이 운영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해외시장 진출 기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과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해외 바이어 상담회가 진행되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통역과 법적 상담 지원, 제품 소개 자료를 담은 전자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자신이 보유한 백화점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려 모두 20여 명에게 돈을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공고했습니다. 시험에는 1,07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초졸 75명, 중졸 160명, 고졸 510명입니다. 합격률은 80.80%로 1년 전보다 1.37%가 감소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9세, 중졸 75세, 고졸 76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2세, 고졸 13세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고견과 헌신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영배 노인위원장은 민주당이 살아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 정권의 무능한 독재 정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최락도 전국 노인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게 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컨퍼런스는 빅블러 시대, 식품산업 경계를 넘다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체 4부로 구성돼 9개 강연이 펼쳐지게 되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식품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빅블러란 첨단 기술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솔건설이 익산시의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사업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세솔건설은 저소득 청소년 가구에 장학금 48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솔건설이 후원한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특기적성에 뛰어난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정책 리더들이 함께하는 생각을 깨우는 아침창 군산혁신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첫 특강은 이승욱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구절벽, 지방소멸, 그리고 군산이란 주제로 지난 4일 A본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군산혁신 아카데미는 시장,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7차례 진행됩니다. 올해 퇴직을 앞둔 익산시청 공무원이 마라톤 풀코스 300회 완주 기록을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 주무관은 2006년부터 마라톤에 입문한 이후 지난달에 열린 군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300회를 달성했습니다. 최 주무관의 마라톤 풀코스 최고 기록은 서울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2시간 49분 41초입니다. 한편 연말에 퇴직을 앞둔 최 주무관은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중앙동이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아동과 독거노인 가구에게 가정의 달 맞이 위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저소득 가구 아동 19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폰을 전달했고 지난 8일에는 독거노인 75가구에게 카네이션 바구니와 카스테라를 전달했습니다. 익산시가 국립익산박물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익산 소식을 전달하는 매거진 뮤지엄 오퍼스 볼륨2 도시가 보석 익산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는 2번째 발간으로 가장 최근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인 국립익산박물관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점차 맑아져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점차 맑아져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